회사채, 공사채 시장의 자금 경색이 지속될 경우에는 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결국은 그 부담 전체가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안정, 자금시장 그리고 회사채를 포함한 금융시장 전반의 안정화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는 것처럼 김진태발 위기에 더해서 생명보험사들의 콜옵션 포기로 채권 시장이 심각한 혼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네, 채권 시장 혼란이 계속됩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좀 나눠보죠. 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콜옵션 미이행 네.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돈을 갚기로 했는데 안 갚았다는 얘기죠. 한국생명이 갚기로 했는데 갚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좀 헷갈리는 개념이 어떤 거냐면 영구채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자만 물고 영원히 안 갚아도 되는 조건이다. 명목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 회사가 얼마나 믿을 만한지 중간에 서로 한 번씩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 주기가 5년에 한 번씩 돌아오고 명목상으로는 30년 만기 채권이지만 중간에 한번 싹 갚아줌으로써 우리는 이걸 충분히 갚을 능력이 있어. 이걸 해외 시장에 보여주는 건데 소위 말하면 이 흥국생명이라는 보험회사가 외화 채권 시장에 나가서 신종자본증권이라는 달러 빚을 냈는데 이게 그 발행 당시에 그때 환율 기준으로 5,600억 원 정도고요. 네. 지금 기준으로 보면 7,100억 원 정도 됩니다만 이걸 5년에 한 번씩 갚아줍니다. 내가 갚을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암묵적인 시장의 룰인데 이걸 불문율을 깨고 이번에 못 갚겠다. 반년 뒤에 보자라고 해서 한국 시장 전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조기 상환이 불발된 게 2009년 이후 13년 만이라면서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우리은행이 후순위채라고 해서 그 순서상 뒤에 있는 채권을 우리 요거 못 갚겠다. 그때 4억 달러 정도 됐는데 그랬다가 한 번 시장이 요동친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009년이라는 상황이 세계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라는 특수성도 있었지만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은행이 빚을 못 갚는다. 이것 때문에 한바탕 난리가 나서 이 은행이 발행하려는 채권의 금리가 일시적으로 10% 이상 가산되기도 했고요. 네. 뿐만 아니라 한국의 국가 신용 부도 위험이 단기적으로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은 좀 다릅니다만 흥국생명이 이번에 미치는 파장은 뭐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개념이 네. 콜 옵션을 우리가 못 지키겠다 이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예 우리 못 갚아 이게 아니라 그렇죠. 5년 만에 이거를 돌려줄 수 있는데 그런 조건이었는데 일단 그거는 우리가 이행하지 않겠다라는 네. 거여서 어찌 보면 아니 그냥 두면 되는 거 아니야? 흥국생명 입장에서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이런 결정을 한 거 아니에요? 흥국생명 입장에서 왜 그랬을까? 일단 이 회사가 돈을 못 버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모기업인 태광이라는 회사의 자금력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만약에 이 급전을 안 갚으면 큰일 났을 때 꺼서라도 갚을 수 있습니다. 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돈도 있는데 문제는 새로 이걸 한 번에 갚고 이 돈을 다시 외화 채권 시장에서 꺼오려면 원래 빌렸던 것보다 금리를 훨씬 높게 쳐줘야 되거든요. 새로 빌리려면 네, 이게 2017년 11월에 꾼 돈인데 당시의 금리가 4.475%예요. 그리고 만약에 5년 만에 갚기로 했던 이 약속을 안 지켰을 때 여기에 소위 벌칙 규정이 있기 때문에 페널티로 물게 되는 금리도 6.74%, 그러니까 7% 미만입니다. 근데 만약에 현재 신용등급을 가지고 외화채권 시장에 나가서 신종자본증권 내가 발행하려고 하는데 좀 사줄래 했을 때 첫 번째 시나리오 안 팔릴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팔린다고 해도 금리를 뭐 2배 이상 줘야 될 수도 있고 네. 흥국생명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는데 문제는 흥국생명이 이렇게 해서 단기간에 이자 비용을 줄임으로써 다른 회사들이 유탄을 맞게 되고 뿐만 아니라 국내 채권 시장에서 금리가 올라가니까 국내에서 말고 해외로 좀 나가서 발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정부가 공사, 은행들 등을 떠밀었었는데 흥국생명 보니까 당신들도 못 믿겠던데 발행이 안 되거나 그들도 비싼 금리를 물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한국 전체로 보면 소탐대실이 될 수 있습니다. 전체로 보면 그럴 네. 수 있다. 근데 개별 이런 금융회사들 입장에서 보면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걸 보면 콜옵션 이행하지 않는 게 이득이면 이런 흐름은 계속 갈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돈을 못 구겠죠.
그렇게 해서 단기적으로 이익을 봤다라고 쳐도 흥국생명이 당장 어떤 상황이 나타나냐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다른 채권의 가격이 불과 10월 말에서 11월 초 지금 한 일주일 상간인데 30% 이상 그 채권 가격이 급락을 합니다. 30%나. 그러니까 100불짜리, 액면가 100불짜리를 10월 말에는 한 99불에 팔 수 있었던 걸 이제는 한 70불만 받고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 이게 흥국생명에도 꼭 도움이 될지 모르겠고 기타 등등에서 차후에 우리가 채권 발행할 때 조건이 굉장히 악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 비용을 조금 아끼려다가 그 회사가 나중에 뭔가 차입을 하려고 할 때도 굉장히 힘들어지고 네. 한국에 꽤 알려진 금융사인데 저 회사가 그러면 다른 기업에 돈 못 빌려주겠어 이렇게 된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규 채권에 대한 신뢰까지 무너지게 되면 이게 한국 사회 전반에 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크다고 봐야 그렇죠. 됩니까, 이제는? 우리가 지금 회사채 시장이 어렵다 뉴스에서 흔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회사채 시장은 금리가 올라가면 어렵게 마련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셔도 기준금리가 뭐 거의 4% 이렇게 가는 시대잖아요. 전 세계에서 제일 안전하다고 하는 미국 국채금리가 4.2%거든요. 네. 그러면 과거에 0%라고 봤던 그 베이스를 이제는 4.2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한정같이 튼튼한 회사도 6% 줘도 채권이 다 안 팔리던데 이게 과거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자산이 4.2%를 준다. 한전이 그것보다 한 2% 더 문다. 그러면 회사채는 두 자릿수가 될 텐데 앞으로 고금리 기간에는 회사채 시장, 금융채 시장 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유지되려면 신뢰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채권이라는 게 그냥 금액 쓰고 이 종이 한 장인데 이 시장이 유지되려면 갚는다, 빌려도 충분히 나중에 이 시장이 돌아간다는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흥국생명이 이 신뢰에 금이 가겠다. 이걸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자, 그 김진태 지사가 방아쇠 당기면서 레고랜드 네. 사태가 불이 붙었고 그때 기업들이 단기 자금 빌리는 시장이 굉장히 경색된다. 네. 이런 이야기를 서영민 기자가 이제 출연해서 했었는데 지금은 또 다른 거 채권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잖아요. 시장이 다르죠. 그것도 채권의 일종이기는 한데 그거하고 지금하고 레고랜드 영구채니까, 사태하고 흥국생명 뭐가 다르냐. 기본적으로 레고랜드 사태는 훌리건의 난입이에요. 그러니까 플레이어들끼리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경기를 운영해 가는데 약간의 지장은 있지만 플레이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시장이 국내에 한정돼 있고 또 한 가지는 부동산 시장. 우리 모두 다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던 한편으로 생각하면 각오를 하고 있었던 시장이 잘 돌아가지 않게 된 그러니까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그런 상황이라면 네. 흥국생명이 이번에 야기한 상황은 이 위기의 시장을 세계로 넓힌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의 위기가 해외로 수출이 됐다. 그리고 이 위기가 다시 국내로 역수입이 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하나 염두에 두셔야 되고 레고랜드 사태는 이 강원도가 만들어낸 오판에 따른 일종의 인재라고 본다면 흥국생명은 금융사잖아요. 장기간 큰 돈을 굴려야 하는 금융사가 국제자본시장에서 신뢰를 잃었다. 그러므로 해서 국내 다른 공사, 금융회사들의 신뢰도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달러화 부족한 시대에 굉장히 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너무 무섭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계속되면 네. 기업 부실해지고 뭐 자금 조달하기 어려워지니까 네. 금융기관 연쇄도산하고 그거부터 얼른 떠오르는데 일단 거기까지 확장을 하기에는 일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옵션들이 그래도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하고 다른 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그때도 이런 일들이 이제 반복이 되면서 중소회사들이 무너지기도 하고 뭐 대표적으로 뭐 어떤 회사들 중소건설회사들이 부도가 났다 이런 말씀 아마 기억하실 텐데 그때는 이 일련의 과정이 금융당국이 컨트롤 제대로 못했습니다. 네. 다만 불행 중 다행이다라고 한다면 흥국생명 사태는 그래도 금융당국하고 어느 정도 소통이 되는 과정에 지금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 다른 회사들은 그때처럼 우리는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다는 걸 그래서 미리미리 선언하고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안이 흥국생명 개별 회사에 준하는 것이다. 한국 시장 전체에 대한 신뢰 위기가 아니다. 이걸 선언하고 조기 상환하는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아마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남아 있다고 봅니다. 네. 짧게 개인들이 이제 네. 투자자들이 뭐 채권 이런 거 막 사지는 않으니까
어떤 시기 혹은 어떤 계기를 좀 주목해야 됩니까? 일단은 지금 흥국생명 그리고 DB도 우리 조기 상환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조금 번져나가는지 그 상황 좀 보셔야 되고요. 이게 조기 진화가 된다면 뭐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걱정은 안 하셔도 좋고, 그러니까 위기를 지나치게 민감하게 받아들임으로써 자기 실현적 위기가 발생하기도 네. 하거든요. 상황을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경제는 심리기도 하니까요. 네, 박연미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전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4시엔 사사건건.